여러분들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 선행학습 얘를 포기하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립니다. 이거 엄청 어렵죠. 정말 용기 있는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작심하고 오늘부터 여러분들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과감하게 이 얘기를 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요. 왜냐하면요, 아이들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거 포기하고요,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하면 정말 의외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제 아이 둘이 이미 다 성인이 됐는데요, 이 두 아이가 증거예요. 뻔한 소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들어보시고 교육의 철학과 방법, 이거 우리 서서히 한번 전환시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희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오늘요, 초, 중, 고등 학생들 모두가 선행을 하고 있는데 이 선행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과감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구체적인 방안 같은 것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선 선행의 세 가지 문제점, 여러분들도 대충은 다 알고 계시죠? 느끼지만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상태,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밤 시간에 모두 공부들을 해요. 왜냐하면 선행을 밤에 학원에 가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은 학교에서도 공부, 학원에 가서도 공부, 그러니까 인생이 공부예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인생이 공부가 돼요. 그런데 그 공부가 그의 인생일까요? 아니에요. 학생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 삶을 살면서 공부가 인생의 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평생 공부하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그래야 능력을 갖추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학생 시절에 선행 공부라는 이 방식 때문에 아이들은 커서도 공부가 인생의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정말 큰 마이너스죠. 자, 두 번째 문제. 학교에 가 있는 시간이 제일 길죠. 아이들 학교 가서 뭐 할까요? 선행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자요. 자는 게 미덕이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요, 학교에 가서 푹 자야 된다,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런 비정상적인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것만큼 비효율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비효율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실 공부라는 것은 자기가 궁금해서 찾아보고 심화학습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위 자기주도형 공부라고 하죠. 이 자기주도형 공부는 자신이 궁금해서 또 삶의 기쁨을 느끼면서 하는 공부를 이야기해요. 이렇게 공부를 하는 아이의 경우에는 공부한 것이 자기 피부에 붙습니다. 그것이 자기의 실력이 돼요. 그런데 선행 공부를 통해서 달달 외우고 시험 문제에 답을 해야지 하는 압박 속에서 공부를 한 케이스는요, 시험을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죠. 이것은 우리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공부법이에요. 이 후과는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갑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성인이 돼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또 스스로 자유를 쟁취해가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펼쳐가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대학은 좋은 데 갔는데 어떤 문제도 스스로 풀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겁이 엄청 많아. 모든 것을 할 때 엄마 하고 찾아. 이런 아이로 아이를 키우고 싶습니까? 여러분들, 이 선행을 포기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엄청 큰 용기를 필요로 하지만 우리의 아이들에게 자유를 선택하게 하는, 아이들이 자유를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정말 중요한 선택입니다. 자, 두 가지는 제가 예외를 말씀드릴게요. 선행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대학 입시를 할 때도 수학하고 영어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수학하고 영어는 소위 선행과 같은 공부를 해도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 가능하냐면 수학 같으면요, 뭐 요즘에 여러 가지 교재를 씁니다만 저희 시대도 그렇고 요즘도 쓰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수학의 정석 같은 책이 있어요. 얘는 소설책 보듯이 계속해서 자기가 학년과 상관없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수학의 능력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소위 말해서 선행과 비슷한 공부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렇게 수학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 쭉 이어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수학을 하는 건 어떤 것이죠? 문제를 푸는 작업이잖아요. 물론 원리를 설명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알고 있는 원리를 학교 수업에서 다시 들으면서 확인하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어요. 수업에서 문제를 풀어. 그냥 문제를 풀면 됩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어요.
풀고 나면 기쁨이 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정성을 가지고 쭉 자기식으로 진도를 맞춰서 공부를 해서 수학의 능력이 이만큼 올라간 아이들도 그것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수학 문제를 푸는 학교에서의 수학 수업도 열심히 재미있게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영어 같으면요. 여러분들 리틀 팍스라는 사이트 알죠? 이거 요즘에 학원도 생겼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은 뭐 지금 다 성인이 됐습니다만 어릴 때부터 이 리틀 팍스를 들었어요. 작은 아이 같으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리틀 팍스를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8단계면 그렇게 낮은 단계는 아니에요. 9단계까지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저희 작은 아이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 8단계까지 했어요.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8단계까지에 올라와 있는 그 많은 영상들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봤어요. 왜? 너무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리틀팍스에 들어가 있는 과학 이야기라든지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라든지 역사 이야기라든지 이것이 너무 궁금해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오면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걸 봤습니다. 작은 아이는 공부를 정말 모범생처럼 성실하게 한 아이는 아니에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서는 영어 공부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는 영어를 열심히 들었겠죠. 요 능력만 가지고, 그러니까 고3 될 때까지 영어 공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등급은 받았어요. 수학 마찬가지입니다. 수학의 정석을 계속 재미있어서 반복해서 공부한 친구들은 1등급은 어려울지 몰라도 2등급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아이에게 무엇가 주어졌을까요?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궁금한 것을 찾아서 공부하고 그 공부한 것에 의해서 몸에 붙는 실력에 대한 기쁨이라는 걸 알고 컸습니다. 지금은요, 이 친구는 꿈이 술이에요. 술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이 꿈입니다. 술을 너무너무나 좋아해요. 지금 와인 소믈리에 자격 같은 거 따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기쁨 그 자체예요. 전투적으로 내가 누구에게 이겨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가 주도하고 내가 주도해서 나에게 붙은 실력이 나의 자유를 열어주는구나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닫고 살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너무 자식 자랑을 해서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얘기 들으시고요. 용기 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요,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들 가정에서 강의라는 걸 해보시기 바래요. 왜냐하면요, 공부는 강제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궁금해지고 내가 나의 인생을 위해서 실력을 키워야 돼 하는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자기 주도형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인생 철학에 대한 얘기도 좋고요.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좋죠. 여러분들이 김 교수의 3가지 영상을 들으시면 공부법에 대해서 엄청 영상이 많은 거 알고 있죠. 그것을 자기식으로 소화해서 아이와 함께 공부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하는데 달달 외우는 게 아니야. 생각 공부법이라는 게 엄청 중요해요. 교과서를 이렇게 한 3분의 1 정도 읽고 머리를 들고 이런 얘기였지 하고 한번 생각해봐. 한 3쪽을 읽고 생각에 이음을 해서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쭉 이은 다음에 그것을 심지어는 말로 해보는 거와 같은 그런 공부법으로 너 공부를 하면 공부의 결과가 이렇게 피부에 착착 붙는단다. 이런 이야기를 강의와 같은 형식을 취해서 한 달에 한 번씩만 해보세요. 이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이 생각이 깊어지고요. 조금 빨리 철이 들어요. 철이 들면 자기주도형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강압에 의한 공부가 아니죠. 소소한 것 가지고 잔소리하고 너 오늘 학원 갔니? 오늘 너는 왜 공부를 하니? 왜 게임을 하니? 왜 밖에 나가서 놀기만 하니? 공부는 언제 하니? 이런 얘기 안 해도 아이들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방법. 이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해요. 한 달에 한 번씩 강의를 꼭 부모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강의를 하면서 함께 토론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한 3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들도 재밌어하고 우리 가정에서의 강의의 어떤 패턴 같은 것들이 붙게 될 겁니다. 제 말 믿고요. 여러분들 한 달에 한 번씩 강의해서 아이들이 생각의 측면에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을 한 2년 하시면 여러분들이 확신하게 될 거예요. 자, 2번째 여러분들 하실 거.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기쁘게 느낄 수 있도록 좀 이야기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학교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권합니다. 일주일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주말에 시간을 잠깐 잡아서 너가 이번 일주일에 학교에서 공부한 거 자기주도형 공부를 하면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조금 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인터넷에서 찾아보고 책을 보고 난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국어와 관련해서 이런 것을 너무너무 깨달았어. 그래서 그것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시간을 주세요.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감동적으로 깨달은 것을 그 공부의 내용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줘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아이들의 공부 능력을 엄청 높여줘요. 어려울 것 같죠? 한 번 하시고 두 번 하시고 세 번 하시면 아이들도 거기에서 재미를 느껴요. 당연히 엄청 잘했을 때는 상을 주셔야죠. 한 번 먹는데 8만 원 하는 오마카세 이런 것을 선물로 주세요.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한다면 자신이 성장한 것에 의해서 멋진 대가도 오고 기쁨이 오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끼게 돼요. 그러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주도형 공부를 해서 자신의 실력을 늘리고 실력이 늘은 것에 의해서 자기에게 오는 성과들에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당연히 이 학교 공부를 하고 확장 조사에서 뭔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뭘까요? 독서입니다. 학교 공부는 안 하고 너 왜 자꾸 소설을 보니? 이러고 잔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거 하시면 큰일 나요. 아이들은 소설을 읽으면서 생각의 깊이를 알게 돼요. 소설을 많이 읽지 않습니까? 이거 저희 큰아이 또 자랑을 해볼까요? 우리 큰아이가 수능을 볼 때 국어가 엄청 어려워서요. 엄청 잘하는 아이들도 한 개, 두 개 다 틀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렇게 국어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점을 받았어요. 왜? 책을 엄청 읽으니까. 뜻을 파악하고 그것의 핵심을 깨닫는 그런 독서법이 소설을 읽고 심지어는 판타지 소설 이런 거 좋아요. 왜냐하면 읽는 속도가 엄청 빠르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몸에 착 붙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주도형 공부를 하고 상당한 시간을 독서까지 하게 되면 이 아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선공부 후실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부를 할 때 제일 필요한 것은 핵심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내면서 공부법이 몸에 착 붙은 상태에서 끈기 있게 정말 정신없이 그것을 해내는 능력이요. 이것을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릿이라고 하죠. 이 그릿은요, 체험을 해야 그릿이 뭔지를 알게 돼요. 안젤라 더커스의 그릿이라는 책 후반부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해외에서는 음악이나 예체능을 엄청 열심히 시킨다는 거예요. 왜? 음악을 통해서 예체능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릿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피아노 그냥 쳐가지고 답 나옵니까? 체르니 한 40까지는 가야 그 다음에 손가락이 자유로워져서 자기가 원하는 연주를 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게 인내심. 그런데 연습을 할 때는 열정적으로 하는 이것을 경험해서 내가 긴 시간 동안 그릿을 통해서 몸에 실력이 붙으면 내가 연주를 잘 할 수 있는 자유가 내 것이다 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죠. 체육 마찬가지예요. 농구를 전혀 못하는 친구예요. 그런데 드리블에서부터 슛까지 반복 연습을 하면서 이게 몸에 착 붙었어요. 그때까지는 그릿을 해야 돼요. 능력이 붙은 다음에 농구가 엄청 재밌어지고 농구라는 세계가 나에게 자유로 다가오는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느끼게 하는 것이죠. 이 능력을 가지고 아이들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릿을 아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 능력하고 그릿을 모르는 아이가 공부를 하는 능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제가 음악 또는 예체능을 아이들을 꼭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시키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릿을 체험한 아이들의 그 내적 능력의 어마어마함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권한 겁니다. 여러분들 겁내지 마시고요. 용기 있게 아이들에게 세 번째도 꼭 시키기 바랍니다. 모험이에요. 이 모험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의 돈 많은 고등학교 친구라는 책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시면 큰일 나요. 이거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책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책을 홍보하게 됐네요. 그렇지만 이 책은 엄청 중요해요. 아이가 스스로 공부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만들어진 아이. 이게 이제 영철이로 나오죠. 영철이는 한국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한국의 최고의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의 부장님이세요. 성실하게 잘 살았죠. 천당 밑에 분당에 살아요. 어느 정도 부자죠. 그런데요, 이 책에서는 결국은 영철이의 삶은 찌질이로 나와요. 꽤 값이 나가는 차를 산 다음에 내가 그 차를 몰고 있는 것을 왜 내 친구가 봐주지 않지 하고 막 가슴 졸여해요. 주식을 끼케야 5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고 떨어질까 봐 매일 앱을 봅니다. 오늘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아니에요. 사실은 엄마의 인생을 성실하게 산 모범생에 불과한 것이죠. 그에게 자유가 있을까요?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때 지지리도 공부 못했던 광수 이야기가 나와요. 골동품상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게 앞에서 골동품 중에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걔를 가지고 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집을 짓는 게 엄청 재밌겠네. 공부를 안 했으니까 대학을 못 가죠.
그런데 계속 스케치북에 집을 그려요. 그러다가 모는 종이에 집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군대 갔다 와서요. 내가 본격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네? 저 지방대학의 건축학과에 갑니다. 교수가 요만큼을 알려줘도 너무 교수가 고마운 거예요. 내가 모는 종이에 스스로 그릴 때보다 내 실력이 부쩍부쩍 커가는 걸 압니다. 건축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해서 미친 듯이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결국은 광수가 근무하는 그 재벌 기업의 본사 건축을 하는 곳에 사장으로 광수가 와요. 어때요? 인생이 확 역전된 게 여러분들 느끼시죠? 영철이가 광수의 집에 가봅니다. 화장실 문을 쭉 여니까 저쪽에서 변기가 자동으로 촥 열려요. 누가 부자예요? 누가 성공한 삶입니까? 네, 여러분들 아이들을 강요하고 엄마의 꿈을 대신 살고 성실한 모범생으로 키우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선행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래서 학교에서 그게 가장 시간대가 길잖아요. 그 시간에 정말 기쁘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확장해서 조사하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기뻐하고 소설책 열심히 읽고, 그리고 자기의 꿈을 갖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몸에 착 붙인 아이. 여러분들, 이런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좀 키워봤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회 지금 이 교육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작심하고 용감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당신은 교수고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 머리도 엄청 좋을 것 같아. 아이들은 그 머리를 타고나서 그렇게 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니에요.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게 하고 학교에서 공부가 기쁨이 되도록 하고, 이것을 반복한 것에 결과로 우리 두 아들은 멋진 자기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용감한 선택이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이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교육에 대해서 제가 오랜만에 특히 선행 공부 시키지 맙시다 하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